안녕하세요. 4개의 암을 다스리면서 12년째 살고 있는 나목두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동안 편안하셨죠? 얼마 전에 그 구독자님한테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그 항암치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오랜 암투병 끝에 선택한 그 산속 농막에서 자연과 함께 지내면서 뭐 산약초라든지 꽃차, 잎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마시면서 지금은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이 그 항암초와 또 당뇨에 좋은 그 잎차들을 나눔을 해 주셨어요. 그분이 꽃차 만드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꽃차 만들 때 겪는 과정이 보통 정성이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그 산속 농막에서 사시면서 전문가가 되어서 꽃차나 잎차 만드는 그런 체험도 하시던데요. 저는 그분의 영상을 보면서 말기암을 완치로 이끌고 저렇게 제2의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그 땀과 노력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까지는 살지는 못할지언정 현재의 그 나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과 또 다짐을 다시 하면서 2014년도 병상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병상일기는 그 멀티암 환자가 새해부터 병원에서 이쪽 저쪽 진료과를 순회하면서 추적 검사 그리고 또 수술 날짜를 잡게 되는 그런 일기이네요. 2014년 1월 2일 목요일, 새해부터 병원 가는 날이다. 난소암 정기검진 날이지만 진료 중에 위내시경 결과와 소견서를 교수님께 보여드렸다. 오늘은 피검사만 하고 다음 주 결과를 보기로 했다. 그리고 소견서를 보시더니 소화기 내과로 연결을 시켜주신다. 마침 진료 시간이 오전이어서 조금 기다리다가 소화기 내과 진료를 보았다. 소화기 내과에서는 내시경 결과 사진을 보시더니 다시 내시경 초음파를 해보자고 하신다. 내시경 예약을 하고 요양병원으로 돌아오다. 2014년 1월 10일 금요일, 마음이 어지러운 하루다. 성모병원에 일찍 내원하여 내시경 초음파를 하고 와서 점심은 죽으로 먹었다. 그런데 속이 편하지 않고 꾹꾹 찌르는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내시경 초음파 때문에 불편함이기도 하겠지만 아마도 걱정의 통증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한다.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완전 무장을 하고 산으로 운동을 나왔다. 추위를 느끼며 한참을 오르다 보니 모자 속에서 땀이 난다. 어지러운 마음을 잘 주워 담자. 2014년 1월 16일 목요일, 난소암 피검사 결과와 위 초음파 내시경 검사 결과 보는 날이다. 부인암 센터에 먼저 들렀다. 피검사 결과 CA125 수치가 18로 나왔다. 난 이 수치가 2자리 이상일 때는 내 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안다. 교수님은 정상 수치라 하지만 불안해서 혹시 위로 전이가 된 것 아닐까요? 하고 여쭈니 난소암은 위로는 전이가 안 된다 하시면서 괜찮다고 그러신다. 내가 자꾸 걱정을 하니 그럼 CT를 찍어보자고 예약해 주셨다. 소화기 내과는 오후 진료라서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소화기 내과로 향했다. 조금 기다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난소암 위로 전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을 검색했다.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나온다. 내시경 초음파 결과는 2.8cm 정도의 혹으로 췌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양이 좋지 않다고 하신다. 수술을 해야 한다며 위장관 외과로 예약을 해 주신다. 내 몸에 또 메스를 대야 한다니 이번엔 밥통을 절제해야 하나 보다. 2014년 1월 23일 목요일, 난소암 CT 결과 보는 날이다. 위 부분의 종양이 3cm 정도 보이고 다른 부위는 별 이상 소견이 없게 나왔다.
난 재차 교수님께 위로 전이된 것이 아니냐고 여쭈어 본다. 교수님은 난소암은 아니니 걱정되면 유방암 센터로 가보라고 하신다. 난 교수님을 참 귀찮게 하는 환자 같다. 모든 걸 난소암 교수님께 말하게 되고 교수님은 그때그때 타과에 진료 의뢰를 해주셔 빠르게 진료를 할 수 있었다. 유방암도 1월 말에 총 검사가 있기에 그때 진료 볼 때 여쭈어 보아야겠다. 2014년 1월 29일 수요일 암센터에 있는 위 장관 외과에 왔다. 수술 스케줄을 잡기 위해서다. 교수님께서는 그동안의 나의 암 치료 과정을 쭉 들어주시더니 먼저 고생 많이 했다 하며 격려해 주신다. 초음파 내시경 사진과 CT를 보면서 기스트 같다고 진단하셨다. 기스트란 병명을 처음 듣는 거라서 여쭈어 보니 위암은 위 점막층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지만 기스트는 위의 점막층 아래의 근육층에 생기는 암이라고 설명해 주신다. 참 별의별 암도 다 있구나. 정말 멀티암의 보유자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한다. 수술 날짜는 2월 16일로 잡혔다. 기간이 너무 멀지 않느냐 여쭈니 수술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어 그날이 제일 빠르다고 하신다. 참 따뜻하신 분 같다.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유방암센터 검사 결과 보는 날이다. 종양수치 정상, 가슴 초음파, 목 초음파, 간 초음파, 뼈 스캔 모두 정상이라고 하신다. 위 종양 쪽을 여쭈어 보고 싶었지만 오른쪽 수술 부위만 흔적이 있을 뿐 모두 깨끗하다고 하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 그래, 기스트일 거야. 설마 유방암이 전이된 건 아니겠지. 요양병원으로 들어와서 간호사님께 위 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일단 퇴원해서 집에서 쉬겠다고. 며칠만이라도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싶었다. 2014년 2월 9일 일요일 어제 요양병원에서 퇴원했다. 오늘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하기로 되어 있다. 큰딸은 임신해서 이제 입덧이 가시고 음식이 이것저것 먹고 싶을 텐데 아픈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한 번도 못 해준 것 같다. 나의 투병 생활이 힘들다 보니 자식들을 챙기기는커녕 위로를 받으려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 저녁은 집에서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아무래도 체력이 좀 딸린다. 모두들 맛있게 먹고 저녁 뒤처리는 딸들이 했다. 수술을 앞두고 오랜만에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 된 것 같다. 네. 새해부터 부인암센터, 소화기내과 또 그 위암센터의 위장관 외과 그리고 유방암센터를 다녔던 일기입니다. 저는 몇 년째 그 새해만 되면 암이라는 큰 충격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정말 연말이 되면 그 한 해를 참 잘 보냈구나라는 그 생각보다 새해에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으로 그 한 해를 맞게 되더라고요. 이때가 지금 5년째 그 되풀이되는 새해를 맞는 시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좀 더 나은 그 치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도 그 또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답니다.